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다. 이런 식으로 로버트 패틴슨, 젠다야, 제이크 질러널도 했었고요. 오른쪽은 작년도 에미상 때 이제 에미상 하면은 진짜 TV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쵸. 상 아닌가요? 그쵸, 최고의 거기에 상이죠.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신 건가요? 그쵸, 세브란스 시즌 2로. 그러니까 저는 40년 만에 일어난 세대 교체를 한 사람이에요. 네. 평상시에도 뭐 아파트 쓰레기장 가서 좀 특이한 소리 난다 싶으면 이제 그냥 주워오고 북미에서 활동하는 폴리 아티스트의 수가 북미에서 있는 우주인의 수보다 적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뭐 피라던가 장기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던가 토를 한다던가 네. 폴리아티스트라는 거에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폴리아티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왜 폴리아티스트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폴리 아티스트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이제는 게임까지도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제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고요. 왜 이름이 폴리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잭 폴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100년 네. 전에.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오던 그 시기에 이 잭 폴리라는 사람이 효과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사만 녹음을 해서 오니까 이제 효과음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스튜디오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고, 이 일에 대해서 그때는 명칭이 없었으니까 뭐 처음 뭐 사운드맨, 뭐 이펙트맨 이런 식으로 네. 하다가 이 사람 라스트 네임이 폴리니까 폴리 this, 폴리 that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걸 네.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티스트가 붙어서 이제 폴리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운드가 뭔가요? 뭐 발자국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작업을 하세요? 제일 많이 작업하는 건 아무래도 발소리. 발소리요? 정말 발소리는 다 녹음하거든요. 다요? 거의 네네. 현장에서 발소리를 녹음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 이제 붐 오퍼레이터랑 이제 프로덕션 믹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담는 게 네. 대사예요. 배우의 대사기 때문에 그 네. 외의 것들은 뭐 룸톤이나 이런 걸 따주는 경우는 있지만 발소리만 따로 따주는 경우는 네. 잘 없죠. 네. 지금 이제 꺼내놓은 신발들이 네. 이 두 개는 남자 하드슈. 검은 신발 같은 경우는 부츠 같은 거로도 많이 쓰이고요. 네, 여기는 힐 이렇게 꺼내줘요. 있는데 네. 제가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 아마 이거예요. 주인공 남자 발이면 하드슈를 신었다라는 가정하에는 거의 다 이 신발로. 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걸음으로 걷는다고 치면은 그냥 이런 네. 느낌인데,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걷는다고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소리가 나는 무게중심을 거죠. 밑으로 그쵸, 낮춰가지고. 그쵸, 그쵸. 무게중심을 낮추고 또 계속 발 하나하나마다 다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최대한 모든 소리가 조금씩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발도 계속 면적도 바꾸고, 뭐가 제가 서 있는 것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면적이란 거는 뭐 발이 닿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발 안쪽, 발 바깥쪽, 발 전체, 뭐 어떤 발 소리 같은 거는 뚜벅보다는 뭐 뚝으로 하게 된다든지 이런 걸 네. 계속 이제 보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발은 내가 뭐 바깥쪽으로 좀 냈으니까 다음 발은 좀 더 뭐 안쪽으로 돌려서 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 걷다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사람이. 그럼 네. 가다가 이런 식으로 멈추는 소리까지. 네.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좀 더 아까 제가 많이 신는 애보다 훨씬 더 하이톤이 나는데 좀 더 네로하죠, 소리가. 네. 이것도 그래서 제가 뭐 여자 뭐 하드슈를 쓸 때도 있고, 네. 바깥쪽으로 걸으면 좀 더 톤이 높아져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성이 걷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톤이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한 신발이라도 좀 달라지죠, 네. 소리가. 네. 네. 평상시에는 그러면 저기 있는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서 그렇죠. 하시는 이렇게 거죠? 보면서 이제 보통 쓰리팝이라고 해가지고 네. 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삑을 할 자리에 이제 네. 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서 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싱크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네. 단순히 이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시작점에 맞춰서 네. 내가 딱 내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싱크를 제일 기본으로 네. 해야 되는. 그러고 이제 여자 힐 신는 소리가 있는데 얘도 되게 좀 이래저래 많이 쓰이는 그런 구두인데요. 네. 여자분들 네. 그냥 정말 일반적인 오피스 출근할 때 신으시는 그런 구두. 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경쾌한 그런 소리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힐을 신으면은 네. 이 힐토라고 하거든요. 네. 발소리 이제 뒤꿈치에서 앞으로 옮겨가는, 발가락 옮겨가는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폴리를 할 때는. 네. 근데 힐을 신으면 그 힐토 길이가 되게 짧아져요. 일반 뭐 구두나 남성 구두 이런 거는 그냥 힐토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네. 여성 구두는 그게 잘 훨씬 짧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제가 뭐 무겁게 걸어달라. 인물이 좀 더 크니까 좀 더 네. 뭐 무겁게 해달라. 고 이러면 네. 저도 같이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 생각하면은 네. 가만히 있지 네, 않잖아요. 맞아요. 늘 뛰어다니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거의 발바닥으로 걷는다고 네. 생각을 하고 아이들 할 땐 제가 한쪽 발만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제 무게의 반 정도는 덜 나갈 테니까 네. 애기들이.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뭐 8살 정도 된 애기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러면 이런 발자국을 연기하셨던 배우분들이 어떤 유명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최근에는 뭐 더 드라마 영화 네. 나왔을 때 로버트 패틴슨, 젠다야, 제이크 질러널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브란스 배우들 전원 다 했었고 할리우드 배우들의 발소리를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의 약간 발자국이 우리가 보는 그쵸. 거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뒤에 다 이렇게 그쵸 그쵸. 작업을 해주신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 거네요, 진짜. 네 맞아요. 일하시는 장소이신가요, 이 건물이? 네, 이 네. 뒤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네. 사운드트랙 네. 제가 소속된 회사이고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입구에 이렇게 철창살이 있네요. 아,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보안 때문에 원래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였는데 네. 이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보안이구나. 왜 이렇게 보안이 이 건물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안에 뭐 감나가는 장비도 당연히 있거니와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게 다 어쨌든 예민한 매테리얼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안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건물 입구 이렇게 철창살이 따로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아, 네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네. 로비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통 이제 리셉셔니스트들이 이제 맞이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다 네. 라운지랑 이제 믹싱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테이지 B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이 이제 되어 있고요. 네. 라운지 B에 해당하는 이제 스테이지 B 여기가 네. 이제 실제 믹싱룸이에요. 믹싱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믹싱룸이 이제 리레코딩 믹서들이 이제 감독들이랑 프로듀서들이랑 이제 에디터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걸 하는 이제 최종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인바이러먼트가 거의 이제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음도 네.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 열면 바로 뭔가 스튜디오가 있고 이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서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아. 스튜디오인. 아, 그럼 막 배우들도 오나요? 여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배우들도 이제 와서 이제 네. 결과물 스크리닝 하는 날도 있고 감독이나 뭐 프로듀서들은 이제 믹싱 세션 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 라이브로 주고 받으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세션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네, 한 2주 전에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작업한 영화 감독이랑 프로듀서 와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라이브로 피드백 주고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녹음해오고 이런 시간들이 보안이 철저한 이유가 있네요. 여기 굉장히 진짜 보안이 네네,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럼 여기 오늘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안에? 네, 잠겨 있어서. 아, 잠겨 있어요? 이게 열면은 누가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남긴 이런 것도 볼 수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케줄은 알지만 이제 회사 전체 스케줄은 또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키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네.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네네. 그거 뭔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도 이제 이 B 스튜디오랑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또 다른 문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스테이지 A.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은 스테이지 A에 해당하는 스테이지 A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말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들 믹싱하는 그런 스튜디오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드라마용은 좀 더 컴팩트해도 되거든요, 네. 믹싱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 회사 메인 빌딩인 브로드웨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복도가 있고요. 여기가 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방이에요. 이 스튜디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네. 복도가 이렇게 길군요. 네. 여기가 잠깐 이제 키친 에리아고요. 네. 아, 어. 그렇구나. 내려오시면 일단 스튜디오가 많이 컴팩트해졌거든요. 저희가 네. 원래 뉴저지 노스베일이라는 곳에서 네. 25년 동안 이제 제일 동부에서 제일 큰 폴리 스튜디오가 저희 회사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시대도 바뀌고 이제 이런저런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합쳐져서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이 스튜디오로 오게 된 거거든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소파도 오. 이렇게 있고 네. 저 안쪽은 이제 서버실, 그 믹스 테크들이라 그러는데 네. 스튜디오 테크니션들이 저 안에서 뭔가 서버 관리도 하고 이제 뭔가 믹싱 세션이나 뭔가 이런저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저 네. 안에서 이제 매니지를 해주는. 아, 여기 내부 서버로 그냥 다 하는 네네네. 거구나.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기계들이 다 이렇게 기계들이 있고요. 많네요, 컴퓨터랑 이제 서버랑 다 네. 폴리 에디터의 방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저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다 네. 세팅을 해놓은 이 방이 이제 커다랗거나 좀 소리가 많이 나는 프롭들을 네. 이제 정리를 해놓은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안에는 당장 그냥 맨날 자주 쓰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소품들 위주로 많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뭐 유리잔 같은 좀 이렇게 깨지면 안 되는 네. 그런 물건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큰 커다란 무언가들 막 이렇게 네. 진짜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 폴리 믹서, 저의 파트너가 일을 하는 네. 공간이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폴리 믹서 에디터 그리고 아티스트. 네, 네. 아티스트이시잖아요.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셋이 결국엔 다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믹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기기들을 만지면서 이제 소리들을 받아주는 녹음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 믹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는 소리들을 여기서 이제 저런 마이크 프리앰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걸로 조절을 하고 또 컴프레서도 걸고 뭐 EQ도 만지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다듬어서 정말 완성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래서 마이크가 저희가 보시면 이따 보시면 알겠는데 네. 마이크가 2개예요. 그걸로 거리감까지 조절을 하면서 정말 이제 라이브로 믹싱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녹음을 하실 때 동시에 믹싱을 같이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제가 내는 소리를 이제 그림을 보면서 네. 뭐 거리감이나 뭐 방의 크기나 아니면 뭐 동시 가이드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의 느낌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톤을 맞춰가지고 이제 더 완벽하게 소리를 녹음을 해주시는. 그게 이제 폴리 믹서. 그러면은 에디터분은 나중에 이제 그 워크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쵸. 최종 이제 에디팅을 최종 편집을 하는 거고 폴리가 무엇을 녹음해야 되는지를 표시를 하는 걸 스파팅 세션이라 하는데요. 그거를 해주는 것도 폴리 에디터. 그럼 믹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기 이제 제가 보이는 네, 거죠. 실시간으로 저렇게 작업하시는 게 그쵸, 그쵸. 보이는 계속 보면서 서로 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저기 왼쪽 사진에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저희 폴리 믹서 조지 라라. 둘 다 에미상 시상식인데 오른쪽은 작년도 에미상 때 이제 저희가 같이 세브란스로 네. 갔었을 때인데요. 이제 저희 세브란스 팀. 네. 에미상 하면은 진짜 TV 부문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쵸. 상 아닌가요? 그쵸, 최고의 거기에 상이죠.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신 건가요? 그쵸. 세브란스 시즌 네. 2로 이제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네. 이제 즐기고 왔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세브란스 노미네이트 되실 때 그 소식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이제 노미네이트 되기 전에 일단 어쨌든 제가 참여한 작품들마다 이제 프로덕션 컴퍼니 쪽에서 이제 뭐 에미상 넣어보자 뭐 이런 작품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슈퍼바이저한테서 연락이 와요. 뭐 이메일 주소랑 뭐 인적사항 줘라. 네. 그럼 이제 그거 넣고 저는 기다리죠. 저희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3월인가 4월인가 뭐 네.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번 이제 리스트가 쫙 떠요. 뭐가 아. 이렇게 쫙 이렇게 뜨고 그렇게 아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했던 거 노미네이트 됐나 보려고 이제 그 드라마 찾아서 이렇게 계속 네. 스크롤 다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뭐 너무 기쁘죠, 사실. 네. 그러면 에미가 노미네이트 된 이후에 약간 좀 작업이나 아니면은 수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좀 그 차이점이 생겼나요? 차이점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일단 지금 업계에서는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력을 더 많이 쌓아야 되기도 하고 다만 어쨌든 타이틀이 생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들으면 아는 그런 작품들을 했다는 게 어쨌든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또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큰 도움은 되고 있죠. 뭔가 PR을 할 때는 도움이 네. 되고 있다. 네. 여기가 제 방인데 여기가 이제 작업의 현장이네요. 그쵸, 현장. 아, 처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쨌든 뭔가가 막 있고 뭔가가 그러니까요. 막 쌓여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네. 뭐 여기서 뭘 하냐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신데 이게 다 정리가 된 네. 이게 다- 가장 깔끔한 다 상태인가요? 자리가 네. 있습니다. 이게 아, 다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렇구나. 네,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네. 나름대로 이제 러지컬하게 정리가 돼 있는 네네. 상태고요. 이제 요 가운데는 아직 이제 저희가 이 스튜디오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이런저런 보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 프로젝트 중 하나. 어. 이제 여기서 커블스톤을 깔 건데 네. 원래
있던 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가라앉아서 너무 이렇게 와버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아, 좀 이렇게 그래요? 너무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나서 네. 다 드러내고 모래 위에다가 시멘트를 한 이 정도 부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냅두고 이제 굳게 네.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진짜 되게 디테일한 이 소리의 그 차이점을 이제 그쵸.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제가 뭐 소리를 내면서도 당연히 느끼지만 이제 폴리믹서 저희 조지가 네. 또 들으면서도 당연히 짚어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 저쪽은 제가 이제 풀 발소리 낼 때 쓰고 네. 있고요. 그래스핏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덜트핏입니다. 자갈자갈한 그런 흑발 소리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오게 될 이제 커블스톤. 여기는 이제 그래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좀 더 아. 자글자글한 작은 그래블이고 다른 하나는 알이 더 큰. 그리고 저 두 개는 둘 다 샌드핏인데 지금은 뭐가 올려가가지고 가운데 거는 좀 더 이제 갈색, 좀 더 알이 크고요. 저 네. 제일 오른쪽 게 하얀색이라서 좀 더 알이 작아요. 발소리가 지금 6가지가 그럼 있는 건가요? 6, 7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셋업을 하고 뭐 얼마나 더 크기나 모래를 더 쓰고 덜 쓰고 이거에 아. 따라서 되게 톤이나 느낌이 되게 달라지고요. 발소리가 진짜 중요한가 봐요. 정말 중요하죠. 네. 티가 안 나지만 그 업계에서 좀 어린 축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신인을 이 업계에서 발굴해내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많이 어릴 때 진출을 못하는 건가요? 일단 세대 교체가 굉장히 느려요. 이제 일반적인 회사를 생각하면 그래도 뭐 매년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멘토가 한 40년 정도 일했다 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대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40년 만에 일어난 세대 교체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40년 만에 후배를 양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진짜. 일을 하고 아 이제 나 은퇴할 거야 라고 네. 하니까 아 오케이 그럼 새로운 사람 찾자. 거의 한 번 진출을 하면은 거의 네, 계속 하는 거네요. 은퇴할 때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0대까지도 사실 되게 젊고요. 한 4, 50대가 정말 프라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러면은 이게 좀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막 있는 것 천재 같아요. 신인이 나타나거나 막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업계에서? 잘하는 기준 네. 사실 이 사람이 1등이야 라고는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요. 네. 제 멘토들을 보면은 생각하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정말 이걸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소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막 저는 아직 어쨌든 경력이 짧기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막 그러는데 저랑 일했던 마르코 같은 경우 그냥 툭 뭔가 어디서 뭔가를 막 가져 그냥 해서 끝내요. 아, 그러니까 좀 경험이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약간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거를 그쵸. 이제 경험으로 쌓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어떤 건가요? 이건 최근에 네. 산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소프트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작업했던 영화에 정말 사람 키만한 소품 풀이 막 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풀로는 그 느낌은 안 나서 네. 이제 옆에 마이클스가 있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얘는 좀 더 조금 이런 가지의 느낌 네. 좀 더 그런 느낌이 나고 얘는 좀 더 뭔가 덩어리가 커 보이는 그런 소리가 나서 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소리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소리에 엄청 민감하시겠네요. 모든 이 세상의 소리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경험 네네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따로 막 소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세요, 평상시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이제 뭐 저도 그게 뭐 100% 폴리다 뭐 이렇게는 구분을 당연히 못하지만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연하게 폴리로 해야 되는 소리들이 들리고 보이는 경우에는 와, 이 소리 좋다. 뭐 이 네. 소리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업계가 어쨌든 좁다 보니까 이제 좀만 이렇게 위치하다면은 충분히 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거 되게 좋던데 어떻게 냈어? 뭐 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평상시에도 뭐 아파트 쓰레기장 가서 좀 특이한 소리 난다 싶으면 이제 그냥 주워오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계속 손으로 뭘 이렇게 만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약간 습관처럼 뭘 이렇게 그냥 계속 만지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제 머릿속으로. 하나의 직업병이네요. 그쵸. 직업별 네. 쓰레기를 못 지나치고 네. 아니면 뭐 아이키아 같은 데 가서도 그냥 책상 보러 간 건데 네. 그냥 책상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이 책상은 소리가 달라? 막 네. 이러면서 네. 살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고 그렇구나. 있고 어차피 업계가 좁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게 업계가 어느 정도 좁나요? 이 폴리 아티스트 업계가? 지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30명
4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미국에서요? 말하면. 미국에서만. 아, 네. 그렇게 영화 드라마가 아마 캐나다 포함해서도. 네. 네. 영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쵸. 와, 30-40명이면 진짜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건너 다 알고 교수님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북미에서 활동하는 폴리 아티스트의 수가 북미에서 있는 우주인의 수보다 적다. 그러니까 애스트로넛의 숫자보다 적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봐서 팩트 체크는 못 하겠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폴리 귀하다. 아티스트가. 네, 그만큼 만나기 어렵다. 폴리 아티스트가 그렇게 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면은 시장도 좀 클 것 같고 30-40명이면 그 많은 드라마와 좀 영화를 소화하기에 굉장히 좀 부족한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폴리 아티스트 숫자가 그렇게 적은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네. 리치아웃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뭔가 어떤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보다 더 윗세대 막 2세대 아티스트 분들 보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 졸업하고 뭐 필름 디그리나 뭐 영화나 오디오와 관련된 그런 학과가 나오는 게 어쨌든 우대가 되는 어쨌든 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폴리가 굉장히 어쨌든 피지컬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뭔가 힘이 세다, 뭐 유연성이 좋다, 뭐 그거를 떠나서 일단 당장 저 싱크를 맞출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회사에 하이어 될 때 저를 테스트를 했을 때 저 이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한 20명, 30명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저 말고 이제 마르코가 했던 얘기 중에 발소리를 이제 헤비얼하게 내라 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헤비얼하게 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어 되고 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들었는데 한 20-30명 중에 헤비얼 풋스텝을 내라고 했을 때 스탬핑 안 한 건 너밖에 없다. 억지로 이렇게 스탬핑을 그쵸. 팍팍 무겁. 해가지고 내는 그래서 건가요? 이 언어들을 좀 잘 알아듣는 것도 되게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 아. 뭐 무겁게 내라, 뭐 저음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듣고 본인이 좀 퍼포밍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톤도 잘 잡아야 되고 들리는 톤에 맞춰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네. 필요한 것 그러면은 같아요. 스탬핑을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생각한 게 그게 스탬핑이 틀리다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스탬핑을 안 한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폴리를 좀 했었어요. 아. 거기에서 제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 스킬들을 배웠는데 그 상황에서 헤비어하게 내라라고 했을 때 확신을 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막 세게 낸다고 정말 스탬핑을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힐토도 다 사라지고 그냥 꽝꽝 내는 소리니까 그거는 뭐 발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더 무거운 풋스텝을 네. 냈었던 거고요. 그거를 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갭 이어를 하게 된 거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좀 커리어 옵션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뭐 콜드 이메일 다 그냥 오디오 관련된 거면 다 넣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연락이 닿은 게 이제 한국에 이제 폴리 스튜디오가 있었고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와볼래 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그렇게 폴리 아티스트 일 배우면서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폴리 아티스트로서 직업을 어떻게 찾으신 거세요? 첫 직장은 폴리 에디터로 아, 시작을 했어요. 네.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 폴리 에디터로 이제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죠. 네, 계속 그래서 이제 오디션 같이 그렇게 보러 가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네. 제 앞에 뭐 몇 명이 있었고 몇 개월 동안 뭘 찾았고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놀러 와라. 한번 와볼래? 네. 라는 말을 듣고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지나 아니면 저의 멘토 마르코 이 사람들 교과서에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가면 진짜 후회하겠다. 무조건 그래. 근데 이제 그냥 놀러 오라고 하진 않을 것 네. 같고 왜냐면 저한테 나 은퇴할 생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어지간하면 테스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폴리를 하던 때는 아니지만 있는 신발 다 싸가지고 갔었어요. 네. 가가지고 스튜디오 투어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 한번 걸어볼래? 뭐 너도 폴리 관심 있다며 뭐 네. 일했다며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보고 아, 그리고 테스트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몇 차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이제 가서 그때마다 다른 소리들을 계속 테스트를 네. 봤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수년 동안 그래도 노력하신 거에 좀 집약체였을 것 같아요. 그 가서 이렇게 하신 게. 그 계속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잘 잡기 위해서. 일단은 폴리 에디터였지만 네. 그렇게 폴리 에디터로서 일을 계속 한 것도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도 느껴져요. 어쨌든 좋은 소리가 뭔지 좋은 폴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좀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고 네. 또 이제 제가 폴리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상상도 하고 아니면 뭔가 마음에 드는 소리가 없을 때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냥 네. 이미지 트레이닝 아. 그런 식으로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폴리 아티스트로 일을 하는 게 결국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의 어떤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네. 뭐 운동선수도 하고 싶었고 뭐 음악도 하고 어. 싶었고 뭐 에디터도 하고 싶었고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이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 이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때까지의 경험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런 이게 것 다 같아요. 모든 네. 게 집결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발휘가 정말로. 된 거네요. 지금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차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아, 폴리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진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원래 대학을 이제 영화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네. 뛰고 싶다. 근데 이제 현장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 후반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화 에디터가 되고 아, 싶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영화과로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음악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친구가 그때 언디사이디드 메이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메이저 페어를 갔다가 네. 뭐 너 음악 같은 거 관심 있다며 뭐 이런 과가 있는데 너 한번 볼래라고 이제 팸플렛을 줬는데 그게 사운드 디자인 과였어요. 아, 사운드 디자인. 네, 그래서 저는 사운드 디자인 과를 이제 학과를 나왔는데 결국에는 네. 그 커리큘럼을 보고 뭐 얼추 뭐 내가 좀 할 수 있겠네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네. 마이너에 뮤직 프로덕션, 뮤직 컴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나 뮤직 프로덕션 마이너 할래.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사운드 디자인인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쵸. 그러니까 저의 성향과도 너무 잘 맞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악기를 배웠기 때문에 네. 이제 음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또 따라가기도 되게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사운드 이펙트 에디터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네. 편집을 해야겠다.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제 폴리라는 거는 저희 과 빌딩에 이제 통창으로 된 이제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악기 녹음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모니터에 떠 있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고 되게 신기하다. 저 재밌어 보이니까 저게 뭐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봤죠. 저게 뭔가. 네. 그랬더니 이게 폴리라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폴리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했죠. 뭐 유명한 뭐 사람은 누가 있나, 네. 뭐 폴리의 역사, 뭐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아 이거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 찾아본 내용에 따르면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경험은 없지만 해볼 네. 만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뭔가 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네. 좀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어쨌든 이펙트 에디터냐, 뭐 폴리 아티스트냐, 뭐 네. 이렇게 계속 저울질은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폴리 아티스트는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 희박하니까 네, 사실은 막 40년 만에 한 명씩 바꾸니까. 너무 희박한 걸 스스로 네. 아니까 되면 진짜 짱이고 안 되면 뭐 이펙트 에디터라도 해야겠다. 네. 아니면 뭐 게임 오디오 쪽으로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웠는데 결국에는 그 한국에서 1년 동안 폴리를 했던 경험이 저한테 어떤 자신감을 준 거죠. 아, 나 이거 하면서 살아도 진짜 후회 없을 것 같다. 네. 네. 이게 이제 쉐미클라우스트라고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오토샵에서 많이 쓰이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오. 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물을 안 먹으면 그냥 뻣뻣한 천인데 네. 물 먹으면 이렇게 그냥 뭔가 걸레 같은 네. 그런 상태가 돼요. 어. 근데 이제 지금 물을 이게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뭐 피라던가 네. 뭐 장기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던가 토를 한다던가 네. 이제 그런 좀 고어하거나 좀 무섭거나 네. 이제 그런 표현 아니면 액션이나 아니면 뭐 정말 때에 따라서는 뭐 진흙 느낌을 낼 때도 쓸 수 있고 정말 되게 그렇구나.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네. 폴리 아티스트들한테는 정말 기본적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물을 많이 먹은 상태인데 이걸 네. 그냥 떨구면 이런 그냥 아, 이런 네. 느낌이고요. 이게 제가 쓰는 이제 워터 핏인데 아, 이제 그렇구나. 주변에 실리콘을 둘러서 물을 네. 좀 잡게 했어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이제 마이크를 보통 셋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을 좀 더 더하면서 이제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더 디플로맷 시즌 2에서 이제 어떤 캐릭터가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져요. 네. 그래서 이제 피가 이렇게 쫙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임팩트를 생각하면은 어쨌든 제일 주시하게 네. 가야 되니까 그거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가 계속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네. 그 느낌도 나야 되니까 그런 건 좀 더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그림이 없으니까 네.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질다, 너무 네. 뭐 많다 그러면 그냥 좀만 이렇게 짜내서 네. 하면 또 농도가 달라져서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폴리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영화를 많이 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영화든지 그냥 네. 많이 보는 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업계에 이 일을 하면서 네. 그러고 몸 관리랑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도움이 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뭐 춤을 췄다거나 이런 네.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하면서도 물론 일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오고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거든요. 그냥 뭐 하고 싶어 그냥 이런 간단한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정말 좀 딥하게 빠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 관리라는 거는 이 직업이 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인가요? 네, 그쵸. 저런 문 같은 것도 제가 들고 꺼내야 될 때도 되게 아, 많고요. 네. 뭐 저기 매여 있는 것도 사실 저게 차 문이거든요. 아, 참. 네. 저런 걸 이제 셋업을 할 때 네. 사실 뭐 정말 무거운 거다. 뭐 2사람 이상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아저씨가 도와주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은 제가 그냥 알아서 다 꺼내고 제가 알아서 다 셋업하고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몸 관리라는 거는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정말로. 근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뭔가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음악적인 거는 약간 타이밍, 뭐 싱크 이런 것 그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싱크도 그렇고 뭔가 소리를 듣고 아, 요 정도 음이다, 요 정도 톤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뭐 음악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도 보여주시고 네.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